지휘자가 됐네. 오늘은 이게 필요해요. 지휘자가 아닌 다른 지휘자가 됐어요. 겨울 감기. 겨울이 되면 감기가 옵니다. 감기가 아침에 오게 되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재채기랍니다. 취취. 그럼 콧물이 조금 흐르는 듯 하면은 이거 감기가 됐다. 그때 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 민방요법으로 뜨거운 물을 한 잔 쫙 마시고 소금물로 어르륵 하면 오늘 몸 조심해야 되겠다. 목도리 똥똥 매고 나가면 감기가 안 들어옵니다. 감기는 한국말로 보면 감기, 기가 감했다. 기가 빠져 내려갔다. 그래서 감기요. 독일 말로는 에어켈퉁, 차가워졌다. 켈퉁, 감기입니다. 미국 사람들 영어로는 뭐지? cold입니다. catch cold. catch cold. 차가운 것을 얻어들였다. 이게 세계 각국 공통어가 다 차갑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것과 감기와의 관련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겨울에 콜록콜록하는 감기로 콧물 질질 흘리지 말고, 참 놀란 거는 이 책을 쓰고 특히 한국에 있는 KSS로 건강을 찾은 사람들은 선생님, 교수님, 박사님 뭐 이름도 많죠. 올해는 감기라는 걸 모르네요. 자네들도 그런 소리 듣나? 네, 많이 듣습니다. 이걸로 건강해진 사람은 감기를 몰라. 이걸 치료받고 나니 손발이 따뜻해졌고요. 추위를 모르겠어요. 기가 감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KSS가 설명하고 있는 감기에 대한 방위벽, 방탄벽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론과 실체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온도계 재는 거 가져올까? 네. 자, 그러고 보니까는 제 책 속에 여기 보실까? 350페이지나 되는 이 책 속에 완전히 교수가 됐어요. 자, 교수가 된 거 여기 옆에 주실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교수란 직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이 세상은 그래도 교수란 명칭을 붙여주면 좀 권위가 있어 보이네요. 앞으로는 새 책에는 이것이 들어갈 겁니다. 생트푸르트부르크라는 러시아 대학에서 KSS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해줘서 대학교 내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새 학과를 신설하고 다음번엔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처럼 이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책 속에 35페이지에 가면 근육이 하는 일이 써 있습니다. 근육이 하는 일이 7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가 여기 와서 읽어볼까? 큰 소리로. 누구 하나 와서. 예.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 첫 번째, 온도를 저장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 추우면 근육의 경련을 일으켜서 체온을 상승시키게 한다. 면역 시스템의 물리적인 작용으로서 외부로부터 단백질이 주성분인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려고 할 때 온몸에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체온을 상승시켜 열이 나게 한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몸 안에 침입한 단백질의 병원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체온을 상승시키는 일종의 면역 시스템 역할도 한다. 곧 바로 이 방위막이 허물어진 거예요. 자, 우리 몸은 KSS는 우리가 절대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고 몸이 스스로 치료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병의 원인과 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분석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면 어이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뭐가 어이없는 일이냐? 길거리다 그 비싼 소독약을 뿌리고 마스크를 하고 참 어이없는 일이죠. 감기에 대한 방어벽을 막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는 우리 몸 자체에 자연이 준 방어막이 있습니다. 첫째, 24시간 우리 몸은 외부의 병균과 독약, 독소 이런 걸로 접근합니다. 우리 피부에 안에 보호막이 있습니다. 사람을 물으면 죽는 독사의 독약이 쌀알 만큼 손등에 떨어져도 사람 안 죽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독약 입에 넣고 먹어도 안 죽습니다. 왜?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호막인 피부가 상처를 입고 찢어진 데 독약이 떨어지면 이거는 큰일 나죠. 그처럼 우리는 피부 자체가 하나의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서 외계의 병원체, 독소, 곰팡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피부뿐만 아니라 구강 피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입안, 콧구멍, 눈, 수시로 접근하는 외부의 병원체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기가 차있고 마른 찰과는 다르지만 그것에는 임문 글로빈, 한국말로 하면 면역 글로빈, 아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분포가 원활히 많을 때에는 병원체가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을 해도 떨어져 나갑니다. 특히 바이러스 종류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했을 때 바이러스가 원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바이러스는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감기가 들어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콧구멍, 입안, 기관지입니다. 그 표면에 우리의 자연적인 방어막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것이 튼튼한 사람은 감기 병원체 옆에서 비벼대도 안 들어갑니다. 왜? 감기 비루스가 우리 인간보다 더 영리해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자, 썩어가는 생선에다가 야, 이거 생선 썩겠다. 소금을 확 뿌려놓으면 부패시키는 박테리아종 생명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지들이 싫어하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김치, 배추에다가 소금물을 핥고 절여놓으면 부패되는 것 같아도 수산 박테리아가 생겨지고 방어막을 형성해서 부패가 안 되고 숙성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김치국, 김치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도 자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체 방어 능력이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길거리에 뿌리는 감기 소독약을 우리 콧구멍에다 넣고 뿌려댈 수 있습니까? 큰일 나겠죠. 길바리에는 뿌릴 수 있어도 우리 콧구멍이나 기관지에 대고서 그 감기 소독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 자체 내에서 방어막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KSS의 방법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간편하죠. 왜? KSS의 특징은 절대로 약품을 쓸 필요가 없고 주사도 필요 없고 피조사도 필요 없고 여러 번 손가락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나도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지 않다가 우리 손님들이, 우리 환자들이 KSS 받고 손발이 더워지는 것부터 우리 집 애들도 감기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듣기 때문에 지금 올 겨울에 감기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독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우리 단골 손님들이 콜록콜록 하면은 와가지고 독감이고 뭐고 와서 치료를 받고 가면은 개운해서 낫습니다. 자, 왜 그런지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는지 그걸 잘 찾아보십시오. 그것 바로
근육이 하는 1번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들은 요거 되나? F 요 사이 H, G 사이, D 사이를 자 여기 보세요. 쇄골이 마주치는 요 부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지고 쇄골이 마주치는 속으로 쏙 들어가면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한 0.5cm 들어갈 수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쇄골의 뼈 뭉치를 망쳐보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와서 재볼까? 아니 손으로 해봐. 뼈다구 온도 쇄골뼈. 네. 어때? 따뜻해요. 따뜻하지? 네. 감기 기운이 들기 싶은 사람들은 여기가 차가워. 요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H, G, D, E 그리고 아까선 근육 요거 뭔가요? 요거 Z 쇄골 밑에 있는 근육 이름이 뭔가? 대퇴근? 대흉근입니다. 대흉근 이렇게 붙어있지? 이렇게 네. 대흉근 가르쳐줄까? 네. 여기다 요 부위를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거는 죽을 때까지 1분간에 몇 번씩 움직이나? 18회에서 20회 정도. 뭐 하는 운동인가? 호흡이죠. 호흡을 도와주는 근육이라고 이 상태. 그 근육이 경직돼 있어. 경직돼 있으면은 호흡량도 적어지고 온도가 어떻게 되나? 떨어지게 되죠. 방의 온도가 23도에서 24도인데서 몸을 15분에서 20분 놔둔 다음에 온도 측정을 합니다. 이게 벗어야 되겠구나. 이거 벗기 전에 설명해 주는데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은 이 옷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쫙 내리는 거. 이렇게 하면 도둑놈들, 은행 털퇴하는 도둑놈들이고 이 옷이 옷 중에 최고입니다. 왜? 목의 근육의 온도를 저하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거 독일에서 싸구려로 얇은 거 사는데 이게 두꺼운 게 있어. 이 온도. 그래서 난 내 생각은 공무원들 그 넥타이 매지 말고 감기 기운 있을 때는 이 옷을 다 사 입혀. 그 요 밑에다가 넥타이 하나 딱 붙이고. 무슨 넥타이야? 무슨 멋을 내려고? 우선 감기 걸리지 말아야지. 자, 내가 이걸 벗겠습니다. 쫙 벗길까? 빨리 포톡 벗겨. 자, 됐지? 요것만 벗자야. 요것만 벗자. 자. 바로 요 근육이죠, 요 근육. 요 근육을 만지면 어떻게 되나? 그렇죠. 요거만 좀 더 설명해주고 나서 나중에 요 내가 앉아가지고 바로 근육.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머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목 근육과 목의 힘이 약하고 무슨 근육? 대흉근. 대흉근이 약하게 될 때는 머리의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 결국 근육이 차가워져. 그거 알아듣겠죠? 왜 이 고령자가 많이 걸리냐면은 이게 벌써 65페이지 책 속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똑바로 쓰는데 60살이 넘어지게 되면 흉추 5번부터 목 1, 2, 3이 앞으로 수그러집니다. 1번의 각도가 앞으로 수그러지고 2번 턱이 밑으로 내려가고 3번이 앞으로 구부러져서 이 상체의 목과 흉추의 근육들이 차가워집니다. 왜? 힘을 안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발을 구부릴 때 이 구부리는 8번의 각도가 떨어지고 9번이 땅을 내차는 힘이 약해집니다. 어느 나라에 보면은 그 나라에 오랫동안 100년 넘는 풍습에 의해서 이렇게 좁은 구두를 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구두를 신게 되면은 발가락 이 힘이 없어져 버리고, 깔창을 신어도 이 힘이 없어져 버리고, 뾰족 구두도 이게 고장나 버리고, 이 구두가 꼭 끼는, 발에 끼는 발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구두를 신게 되면은 이 현상이 젊었을 때도 생겨집니다. 그리고 꼭 끼는 양말을 신어가지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이 척추도 앞뒤로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척추도 경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에서 앞가슴의 근육이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피부입니다. 피부에는 까만 게 동맥, 정맥. 그래서 이와 같은 피부층에는 마치 우리 몸의 온도를 보존시키는 이런 혈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혈액순환이 적게 되면은 이 피도 낮아지고 피부의 온도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 보여요? 네. 사람인데 코로부터 기관지까지, 기관지가 뜨뜻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기관지, 코, 점막 속에 임문글로빈, 임묵 면역 점액이 아주 고루 잘 분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새까만 거는 감기 비루스입니다. 비루스 속에 쑥 들어가도 이렇게 닦아집니다. 비루스가 파고 들어가 접촉할 경황이 없습니다. 왜? 임문글로빈, 면역글로빈으로 표피가 잘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표피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게 될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시커먼 물에 쑥 들어갔다가 빼면은 검어져 버립니다. 자, 물에 닦아봐도 검어. 바로 이거는 기관지, 코, 점막의 표피에 면역글로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루스가 접촉이 되는 거고, 이것은 면역글로빈으로 방비가 돼 있어서 시커먼 물이 접촉을 해도 다 씻혀지고 맙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기관지, 코, 점막에 있는 면역글로빈이 충분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충분하지 못한 걸 우리가 뭐 기계로 잴 수 있습니까? 그걸 측정할 만한 기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카에스에서는 온도 측정을 통해서 온도를 활성화시킬 때는 얼마만한 변화가 나오는지, 자, 이거 치울까요? 요 손에다 집어넣자. 자, 이제 제가 앉을 테니까 여기. 자, 붙일까? 더 안 내려가게. 넘어질러. 더 세워주세요. 오케이, 굿. 자, 여기 와서 얼마나 나왔지? 지금은 온도가 다를 수 있겠다.
36.4도입니다. 지금 여기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기 36.9도입니다. 여기 중쇄돌근 36.2도입니다. 자, 이것을 온도를 올려주는 방법. 자, 이 돌려서 지울까? 여기 오세요. 네. 먼저 이 힘을 테스트해요. 이 힘이 약해. 이것도 지금 이거 제가 엑스트라로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36도 얼마였죠? 36도 4도. 4도 이상이 되면 건강합니다. 여기 만져보세요. 온도도 어떤가? 뜨뜻하지? 네, 온도 따뜻하고요. 온도도 따뜻하고. 네. 처음에는 차가웠어. 네. 다시 36.8도로 잠깐의 금방 올라가지. 더 세게 해. 세게. 세게. 제대로 보여주면서 이걸 잘 보여줘. 이 근육이라고, 이 근육. 네. K, 7, 8. 오. 한 5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를 합니다. 자, 노말 다시 테스트. 단단해지고 또 한번 해보소. 36.8도입니다. 36.8도. 네. 그러면 이 운동을 갖다가 이제 힘이 났지? 이 운동을 시켜. 눌러보세요. 네. 힘 빼고 누르고 힘 빼고 누르고 힘 빼고 한 5번을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하고 온도 재보세요. 차이가 어떻게 되나? 먼저 여기도 36.8도이고요. 저기 방금 운동한 곳에 36.8도. 오케이. 예, 예. 여기 똑같이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인데 됐습니다. 세졌지? 네, 훨씬 세졌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집에서 10분은 이런 상태에서 요거 만져볼까? 근육이 어떻게 하나? 네. 근육이 어떻게 해? 근육이 펌프합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네. 이 운동을 한 20분 정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근육이 원활해지고 이 근육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근육에 열이 발생하니까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혈액순환이 더 잘 많이 되지. 됩니다. 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브롱시알, 허파 거기에도 똑같이 혈액순환이 공급이 차원화되어져 가지고 면역 글로빈 생산량이 풍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하나? 뭘로 테스트하나? 머리는 아수다. 아수다는 앞 이마에 대고 환자분 앞으로 정하시도록 당겨줍니다.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제가 지금 엑스트라로 힘이 약한 걸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이 온도도 약하지. 네.
흉쇄유돌근 쪽에 온도도 약하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흉쇄돌근 옆에 와서 보여주라. 수건 하나 더 풀버려. 이쪽에 흉쇄유돌근. 자, 오른쪽, 왼쪽. 그걸 더 보여줄까, 도면을. 맨 왼쪽. 맨 왼쪽 꼭대기. 플라티스만 봤어요. 그래. 그 넓적한 근육을 꼬집기로 해서 다 풀어줘. 광경근입니다. 그렇지, 광경근. 그 다음에 맨 오른쪽. 흉쇄돌근, 흉쇄유돌근, 광경근. 광경근. 그리고 승모근. 네. 승모근은 조금 내려오세요. 그 바로 맨 꼭대기 두 번째 왼쪽. 승모근. 오케이. 그 근육을 지금 다 풀어줘야 돼. 자, 해보소. 승모근. 먼저 승모근입니다. 승모근은 승모근은 뒤쪽에, 그리고 뒤에 와서 해줘야지. 조금 그 어깨를 좀 떼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조금 뒤로. 예. 이쪽에 머리 뒤에서부터 내려가는 뒤로 가서 해줘야지. 승모근입니다. 하실 때 딱딱해진 부분을 약간 꼬집기로 비틀어주는 동작, 그리고 머리 두피 쪽에, 후두 쪽에서 골지 쪽을 충분히 마사지 해줍니다. 수건을 등허리에다 집어넣어줘. 오케이. 그 다음에는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도 보신 바와 같이 꼬집어서 약간 비트는 동작, 이렇게 하면 많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이 광경근인데, 그 광경근 쪽에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가 피부 들어간다. 꼬집기. 그 다음에 피부를 약간씩 꼬집어주면서, 꼬집기를 하면서 자극을 주는 작업. 더 세게. 온도 재볼까? 피부가 어느 정도 빨갛게 발적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7도 나왔습니다. 36.7. 아까 전에 36.2도를 예. 제가 흉쇄유돌근에서 측정을 했고요. 오케이. 지금은 36.7도, 0.5도 상승했습니다. 네. 바깥에 노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상승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5도, 37도가 되어질 때는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런 혈액순환이 되어지게 될 때는 피부 안에 있는 점막에도 혈액순환이 강화되어져 가지고 임뮤노글로빈이 많이 분비가 되어지면은, 특히 바이러스 종류는 소금 뿌리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다. 그래서 치료가 병든 자도, 양성이 있는 자도 요 부분적인 점막의 피부 혈액순환을 강화시키는 건 약품이 없어. 여러 가지 부분적인 운동과 KSS의 수도를 통해 가지고, 수본을 통해서 약한 데를 찾고 수도를 통해서 강화시켜 주게 되면은, 보통 3, 4일이면은 우리는 오늘 이 치료를 하고 내일 또 하고 매일마다 해서 그 온도가 유지되는 걸 확인한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온도가 유지될 때는 감기 바이러스는 거기 존재하지 못하고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와 같은 수도 방법, 수본과 수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점막 속에 접근해온 비루스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연이 만들어주고 있는 방어, 그건 우리의 피부의 방어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지, 그 방위벽이 튼튼하면은 아까 검정물 속에 기름을 바른 종이를 집어넣었을 때 검정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고등어를 구워서 먹습니다. 싱거워서 소금을 쳐야 먹습니다. 고등어 한평생 소금물 속에 살았지만 살아있는 한 소금기가 고등어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모든 생선은 자신의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있어서 소금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병원체라든지 화학성분, 비루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곧 우리의 방어벽이 허물어졌는데 그것이 나이가 60이 먹고 발가락에 힘이 약하고 상체가 아수다? 아수다 해볼까? 아시다도 보자. 이게 약하면은 결국 이 파티가 약해집니다. 이 치료 방법은 아스마 치료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식구와 여러분 주변의 친지, 지인들을 이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주고 빨리 예방할 수 있고 방비할 수 있고, 그리하여 허물어진 우리 몸의 감기 비루스에 대한 보호막을 재활화시킬 때 여러분은 감기로부터 콧물 감기에 지나지 않는 감기입니다. 코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 비루스가 폐에 들어가서 물을 내리지만 그 감기 비루스가 싫어하는 피부의 조건이 되어지게 될 때는 퇴치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활성 있는 카SS의 명칭을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